안녕하십니까. 네, 제과제빵 산업기사 신지원 책의 저자 김경진입니다. 산업기사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문제도 공개 문제가 많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반복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도전하시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근히 제빵 산업기사 기출보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1번 보시겠습니다. 고열이 지속되면서 4주에서 8주 동안 발열. 네, 걸려들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오한, 두통, 복통, 변비 이런 건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성 보균자가 된다. 배출돼서 자, 정답은 살모넬라 타이피가 원인균인 장티푸스균입니다. 장티푸스의 원인균 살모넬라 타이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거는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이 음식이나 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면서 호흡기나 이렇게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전염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열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 균이 바깥으로 배설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균이 또 돌고 돌아서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감염병입니다. 정답은 장티푸스. 제품의 평가 중 관능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관능평가라는 말은 일단은 감각을 이용해서 평가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각 중에 눈에 보이는 뭐 시촉, 후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외부적 평가 항목을 얘기합니다. 외부적 평가 항목. 그렇다면 외부적 평가 항목이 아닌 건 뭐죠? 그렇습니다. 조직, 맛, 기공 이런 것들은 내부적 평가 항목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부피색, 옅어짐 이런 것은 외부적 평가 항목입니다. 작업장 출입 전에 올바른 손의 위생 처리 순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름 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설마 손 소독하고 이물 제거를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먼저 이물 제거하시고 손 세척하시고 소독하시고 건조하시는 방법 이런 거는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주는 문제니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은 뭘까요? 자, 아이고, 이렇게 영어로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가슴이 콩닥거리고, 이건 뭐지 싶죠? 읽기도 싫어, 문제를, 그죠? 그런데 이게 이런 균 이름은 원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싫어도 읽어주시고, 그래도 좀 익숙하게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계속 이렇게 원어로 나옵니다. 최신 트렌드입니다. 비브리오 콜레라, 살모넬라, 타이피, 시겔라, 플렉스네리, 비브리오, 파라, 헤몰리티쿠스. 자, 정답은 시겔라, 플렉스네리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일본 의사 기요 씨가 발견했다고 하는 이질균입니다. 자, 요 비브리오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비브리오균, 이런 균들의 원인균들이 나와 있고, 시겔라 하면 이질균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을 갈거나 초콜릿을 가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그레이터입니다. 가는 기계. 네, 6번입니다. 햇섭 적용업체에서 요즘은 웬만하면 이거 없으면 장사 못합니다. 햇섭 적용업체에서 마카롱 개조 시 중요 관리점 결정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이 엄청 길죠. 요즘은 이렇게 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기사에서. 기사 문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차분히 읽어보시다 보면 그 지문 안에 뭔가 어딘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림 제조 공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요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요소를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CCP다. 맞습니다. 혼합 공정은 확인된 위의 요소를 확인했다는 거죠. 이제 관리하기 위한 선행 요건이 있으므로 중요 관리점이다. 혼합 공정은 100% CCP입니다. 가열 공정은 안정성을 위한 관리 요소가 필요하므로 중요 관리점이다. 맞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답은 4번인데,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제과제빵 같은 베이커리 업계에서 업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혼합
또는 배합이라고 하는 공정, 네, 가열 공정, 그 다음에 냉각 공정, 그 다음에 금속 검출. 이런 공정들을 크게 CCP로 정해놓고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조 공정이나 여러 공정에서 미생물이 증식하고 미생물이 중간중간에 계속 그 환경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혼합하고 배합할 때 증식하지 않도록 저해할 수 있으면 저해하고 미리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면 미리 감소시켜야 하는 공정이 이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 특히 이제 가열을 하면서 특히 이제 사멸을 시킬 수 있으면 사멸을 시키는 과정까지 가겠죠. 주기적으로 온도를 체크해야 되겠죠. 이런 공정에서 온도를 체크하면서 가열함으로써 우리가 위의 요소를 이제 감소시킨다, 제거한다. 이런 공정이니까 CCP여야 합니다. 역시 냉각하면서도 냉각시키는 보관 온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또 미생물에 또 다른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세 가지는 CCP로 잡고 갑니다. 그러면 금속 검출도 또한 CCP가 될 수는 있는데,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확인된 위의 요소를 제어하거나 그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 여기. 금속 검출 공정은 금속 검출기를 이용해서 잡아냅니다. 잡아내는 공정이지, 이거를 단순히 잡아내는 거지, 중간에 이거를 제어하거나, 이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속 검출 기능은 단순히 잡아내는 공정이다. CCP가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이런 과정, 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기능사도 그렇고 멸균과 소독에 비교하는 문제, 차이점은 시험 문제 그전에도 그렇고 꾸준히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독제, 멸균제를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멸균과 소독의 차이점은 가장 큰 게 주로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악화 내지 감소시켜 감염을 억제시킨다. 요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요거는 소독이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약화시킨다. 요것도 소독입니다. 약화라 그랬으니까. 죽이는 거 제거하는 게 아니니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킨다. 그렇습니다. 무균이다. 여기입니다. 병원성이든 비병원성이든 완전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멸균, 살균이라고 합니다. 병원성만을 죽이는 거나 없애는 거나 어떤 줄이는 거 이런 거 약화시키는 거는 소독입니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든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다. 네, 넓은 의미의 소독의 의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적게 넣었다. 자, 여러분 BP는 뭐죠? 화학적 팽창제죠. 화학적 팽창제 중에 BP가 역할이 뭡니까? 네, 물과 열을 가했을 때 탄산가스와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서 팽창시켜주도록 만들어낸 화학적 물질이죠. 베이킹 파우더. 그죠? 산과 알칼리제와 전분이 합쳐진 그런 팽창제죠. 얘는 팽창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팽창제를 정량보다 적게 넣었어. 적게 넣었다면 팽창이 덜 되겠죠. 잘 안 되겠죠. 그렇다면 부피가 작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부드럽다? 자, 부드러우려면 팽창이 잘 돼야 부드럽지. 팽창이 덜 되는데 부드럽겠습니까? 딱딱하죠. 부풀림이 작다. 맞죠? 딱딱하다. 맞죠? 작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런 문제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기에. 9번. 외부 업체에 미생물 검사를 의뢰했다. 이때 미생물의 구격은 N은 5, C는 5, M은 5만이다. 이때 C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문제 좀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기사 문제에서. 요거는 식품기술사 문제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라고 합니다. 자, 기술사 문제를 풀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건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N은 검사하기 위한 시료수입니다. 이게 N입니다. 이게 N. 네.
최대 허용 시료수, 이게 C입니다. 자, 미생물 허용 기준치 어디까지는 괜찮다, 이게 M입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면 안 돼, 한계치가 M입니다. 정답은 2번이지요. 자, 이 NCMM, 자, 이거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 규격이라고 합니다. 해썹 업체에서는, 해썹 공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안에 미생물 검사 수가 우리가 어떻게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을 못 받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증 못 받습니다, 얘를. 그래서 요런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보통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 5개를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시료수가. 근데 5개 중에서 모두 5개가 10,000 이상이고 50,000 이하면 조건적으로 니네 적합 판정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5개를 검사했는데 10,000 이하야, 미생물 수가. 당연히 적합인 거지. 5개를 검사했는데 50,000 이상이야, 당연히 부적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군법과 또는 3군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미생물 검사를 의뢰하여 이런 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식가공 중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등의 발색제, 색깔을 내는 물질로 사용되는 발암물질이 뭐냐? 요거 정답은 니트로사민. 자, 니트로사민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아크릴아마이드 전에 아질산 나트륨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가 어육 또는 식육 같은 그런 육가공품의 발색제나 보존제, 방부제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얘 자체는 발암물질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단백질인 아민이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이 되면 이게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발색제를 써요. 실제로 뭐 베이컨이나 햄이나에 쓰잖아요. 아주 소량 쓰게 합니다. 그래서 허용이 된 만큼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 이렇게 니트로사민으로 바뀌느냐? 이게 130도 정도로 태우게 되면, 우리가 육가공품 소세지나 햄이나 베이컨류를 130도 이상으로 태우게 되면 그때 얘가 니트로사민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고열로 태우지 않고 조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니트로사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그 전 시험 문제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시험에 나왔었죠.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왔더니 이번엔 니트로사민이 나온 거죠. 자, 아크릴아마이드는 뭡니까?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또는 130도 정도에서 고열로 태웠을 때 생겨나는 발암물질이 뭐죠? 아크릴아마이드죠. 아크릴아마이드. 자, 벤조피렌은 여러 가지 뭐 매연이나 대기 뭐 이런 담배 연기, 그 밖에 뭐 우리가 고기를 태웠을 때 탄 부분에 생기는 발암물질이에요. 고기 탄 거 우리 다 잘라내고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물질 속에서 우리가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그 연기, 그 태웠을 때 나는 모든 연기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 가급적 냄새 맡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 정답은 니트로사민. 세척력은 약하나 무식성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식기 손소독에 많이 사용하는 종업원의 손소독,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가 뭡니까? 정답은 역성비누. 역성비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소독제로서는. 그죠? 역성비누. 자, 요거는 양이온 계면활성제라 그래서 얘는 세척력은 없어요. 없는데 소독과 살균 효과가 있는 비누란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설거지할 때 쓰는 중성세제는 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거든요. 걔는 세척력은 있는데 이런 소독과 살균력은 거꾸로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성비누를 사용할 때 중성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개 같이 쓰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소독과 살균을 세척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렇다면 먼저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역성비를 사용하시면 더 확실하게 되겠죠. 역성비는 1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통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것들이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퀴의 크기가, 이 바퀴가 무슨 바퀴인가 했더니 바퀴벌레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바퀴벌레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커 보입니까? 네, 미쿡 바퀴가 가장 큽니다. 미쿡 바퀴. 자, 미국 바퀴가 가장 크고, 자, 그 다음에 먹바퀴, 그 다음 일본 바퀴, 그 다음에 독일 바퀴. 자, 센치는 미쿡 바퀴는 한 3, 4cm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독일 바퀴는 1 내지 1.5cm 그 사이에서 좀 작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살모넬라 예방을 위해 가열 온도 시간. 이거 살모넬라 진짜 시간이 많이 나온다, 그죠? 살모넬라 60도에서 2, 30분 정도. 네. 70도에서 한 3, 4분 이상 충분히 끓여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안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작업장의 조도,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밝기는 자연광 또는 인공종치를 사용하여 밝기는 자 220 룩스 정도 아주 뭐 밝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사용하고, 검사하는 선별구역은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40 룩스를 권장합니다. 해석 기준 중 모니터링 담당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시 한모, 개, 한모, 위시 한모, 4원칙 중에 하나, 네 번째 원칙이죠. 자, 이 중에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고장일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공정 맞죠. 이렇게 해야죠.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할 일이죠. 가열 온도, 가열 시간 미달 시 모니터링 일지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한다. 이것도 이 사람이 할 일 맞죠. 가열 온도 및 가열 시간 초과 시는 품질 상태를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미심쩍으면 진행하면 안 되죠. 진행하지 말고 멈추고 폐기하는 것 쪽으로 자 다시 한번 이 공정을 검사해야 합니다. 주기에 따라 가열 온도 및 가열 시간을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자, 요게 모니터링의 담당자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 16번 무글루텐, 글루텐 프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글루텐 프리 제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 킬로그램당 20mg, 킬로그램당 20mg 이하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거. 자, 필수 아미노산 8개를 우리가 외우고 있고 더불어 하나, 둘 정도 더 있는 거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아미노산 종류에는 20개가 있고 그 중에 10개는 인체 내에서 합성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식품으로서 반드시 섭취해줘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종류는 자 일단 8개 외워보실까요? 2, 이류, 리발, 메, 트, 페, 플러스 히. 이런 히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 류, 리, 발, 메, 트, 페, 플러스 히. 잘못 써서. 자, 이소류신, 류신, 리신, 발린,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제가 앞에 글자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외워두면 써먹을 일이 많아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 유아기, 영아기의 히스티딘. 자, 아닌 것은 정답, 알라닌입니다. 알라닌.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 그 다음 문제. 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농비, 세금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여기서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직제, 총판.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농비, 경비가 직접 재료비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 있죠? 제조 원가는 이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재료비, 농비, 경비입니다. 자, 그러면 총 원가는
이 제조 원가 플러스 일반 관리비, 판매비가 포함됩니다. 자, 판매 원가는 총 원가 플러스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알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네. 반죽을 강화시키는 재료, 반죽을 강화시킨다. 그렇다면 주로 우리 물조절제에서 칼슘염, 이스트푸드를 한번 떠올립니다. 이스트푸드 같은 거 반죽 강화제가 칼슘염 들어있지요. 자, 그 다음에 소금, 우리 뭐 후연법 뭐 이런 것도 뭐 섭수유가도 관계가 있지만, 네, 이런 것도 반죽 강화 역할을 합니다. 단단해지죠, 소금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반죽 안에서 얘가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원래 산화제는 아닌데 산화제 역할을 함으로써 얘가 반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바게트에서 비타민 C 넣잖아요. 네, 이렇게 볼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소규모 베이커리에서 판매 촉진 전략으로 아닌 것은 1번 쿠폰이나 시간대별 할인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좋죠. 배달 서비스 요거 안 하면 요즘에 안 되죠. 기존의 아이템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 옛날 것만 자꾸 써먹으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식상해서 안 오지. 계속 신제품 개발해주고 시식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장외 판매 개척으로 판매를 촉진한다.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21번 호밀이라는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워. 호밀하면 사워 반죽입니다. 신반죽, 시큼하다는 뜻이죠. 호밀하면 사워 반죽을 이용하여 좋은 품질 생산 가능하다. 호밀 사워 공식이에요. 펜토산, 또 호밀, 펜토산 많이 들어서 끈적거릴 수 있습니다. 글루텐을 형성한 단백질의 함량이 밀가루와 같습니까? 이게 잘못됐죠. 호밀에는 일본적 기본 조성은 이렇게 비슷해요. 기본 조성은 호밀이나 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 중에 뭐가 있어요? 테닌이라는 거 있죠. 글리아딘도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물하고 힘에 의해서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글리아딘 양은 비슷해. 글루테닌이 거의 없어. 호밀에.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글루텐이 만들어져? 그래서 글루텐 형성 능력이 떨어진다. 단백질 함량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적합한 재료. 빵 반죽에 뭐를 첨가하면 분해 효소의 작용이 억제돼? 억제돼. 이 말에 마음에 들어. 글루텐 탄력이 증가돼? 증가돼. 감자버갑니다. 물 흡수가 증가됩니다. 완전 노화가 더디. 자, 뭡니까? 소금. 정답은 2번입니다. 소금. 그 다음. 조립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조립빵이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 빵을 이용해서 한 끼 식사용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을 조립빵이라고 하죠. 자, 카레 넣은 빵, 햄버거, 고기 패티 넣은 빵, 스위트롤, 이거 넘어가고, 샌드위치, 5만 가지 다 넣어서 만들어 먹잖아요. 자, 스위트롤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설탕 뿌리고 뭐 이것저것 둘둘둘 말아가지고 계피설탕 같은 거 넣어서 썰어서 만든 빵을 스위트롤이라고 하죠. 이건 조립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차 발효를 마친 방죽의 중앙이 봉끝 쏟아올랐다. 이 원인에 여러분 봉끝 습도와 관계가 있다 생각해 주시고, 습도가 높은데 봉끝 하겠습니까? 퍼지지. 축축한데 늘어지고 옆으로 널브러지고, 습도가 낮으니까 봉끝 솟아오르는 겁니다. 스펀지 재료에 사용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여러분 스펀지 반죽법에서 스펀지에 들어가는 재료는 뭡니까? 밀가루, 물, 이스트, 푸드 들어가죠. 이스트, 밀가루량 60에서 100%, 물, 스펀지 밀가루에 55에서 60%, 이스트 1 내지 2%, 이스트도 0에서 2%. 이거 제 책에 스펀지 반죽법의 스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만들죠.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소금 넣으면 안 됩니다. 액종법. 자, 3대 반죽법 중에 액종법이 나왔습니다. 자, 액종을 만들어 반죽에 넣는 방법입니다. 액종에 뭐 들어갑니까? 이스트 푸드, 물, 설탕에 메가를 넣고 여기에 완충제로 탈지 분유를 넣느냐, 탄산 칼슘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완충제로 사용하는 물질들입니다. 이것이 액종입니다. 액종 발효를 먼저 시켜서 반죽에 넣게 되는데 액종, 자 pH 확인하시면서 발효 완료점을 찾죠. 산화제를 사용한다. 산화제, 환원제, 연화제, 액종법에 다 써야 돼. 액종법에. 과일을 세척하여 스타터를 만든다. 요거는 여러분 천연발효빵 만들 때 건포도빵과 건포도 갖고 액종 만드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액종법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타터 제조 시 용기 소독이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미생물이 있는데. 완충제로 탈취 분유를 이용한다. 자, 완충제로 탈취 분유를 이용한 반죽법. 자, 아드미법이라고 하고요. 이 액종을 뭐라고 하죠? 퍼멘트라고 하죠. 자, 정답은 빙고. 자, 2번입니다. 제빵 반죽은 5도 상승 시 흡수율과의 관계. 자, 이런 거 꼭 외워주세요. 자, 여러분 공식 한번 제가 또 써봐드리겠습니다. 단손설분. 다시. 단손설분. 유. 자, 앞대가리 외웠습니다. 단백질 함유량 1% 증가 시 2% 흡수율 증가. 손상전분 1% 증가 시 흡수율 2% 증가. 설탕 5% 증가 시 흡수율 1% 감소. 분유 1% 증가 시 1% 증가. 반죽량. 자, 반죽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상승 시 반죽 온도 마이너스 플러스 흡수율 3%. 감증. 자, 후염법일 때 흡수율 증가. 밀가루 포함된 단백질량이 많고 밀가루의 질이 좋을 때 흡수율 증가. 연수일 때 흡수율 감소. 경수일 때 흡수율 증가. 유화제 사용하면 흡수율 증가. 너무 빨랐나요? 너무 빨랐나? 자, 이렇게 하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답은 감소. 제빵에서 달걀의 주요 역할. 달걀, 그럼 제빵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빵에서는 얘가 무슨 발효 시간을 단축해? 자, 구조를 악화시키나요? 이건 노른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pH를 강화시키나요? pH를 강화. 물론, 우유 아니지. 흰자가 pH가 8.8 높다고는 합니다만 일부러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빵에 적합하지 않지? 경도 조절을 계란이? 유화, 노른자, 단백질 보강. 이거네, 이겁니다, 이거. 네. 자, 빙고. 자, 호밀빵에 싸워 반죽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기공을 치밀하게 한다. 맞습니다. 호밀빵 하면 싸워 반죽이죠. 신반죽, 젖산과 초산이 만들어진 반죽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합 시간이 감소된다. 이게 이럴까? 이러려고 넣는다고? 말이 안 됩니다. 노화 억제와 저장 시간을 늘린다. 이건 맞습니다. 아밀라제 반응을 저하시켜서 반죽의 안정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번. 액종법 3대 반죽법 중에 하나인데 아닌 것은 자, 아드미법. 미국 분유협회죠? 아드미. 여기서 만든 액종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래? 퍼멘트. 자, 여기서는 완충제를 뭘 쓰죠? 탈취 분유를 쓰죠? 완충제로? 자, 브루법. 다른 말로 플라이슈만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완충제를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완충제로 뭘 쓰지요? 탄산칼슘. 자, 그럼 폴리시법은 뭐지? 폴리시법은 밀가루에야 물과 이스트를 아주 소량 넣어서 요거를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반죽을 만들어서 미리 발효를 시킵니다. 주로 냉장에서. 자, 그 다음날 다시 본반죽을 쳐서 만드는 반죽법을 폴리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